이번에는 이제 문어낚시 채비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비법에 들어가기 앞서 이 뽕돌이 크게 같은 호수라고 이게 다 치면은, 예를 들어 30호라고 치면은 조금 납작한 이런 뽕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둥근 형태의 방울추도 있고, 그리고 좀 우리가 많이 쓰시는 뭐 다이아몬드, 이런 일반적인 뭐 방망이추라든가 강철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추, 이렇게 긴 추가 있고 이렇게 좀 짧은 이런 추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이 추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통 남해 권 가시면은, 보통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납작이 추는 잘 안 팔더라고요. 근데 뭐 남해 권 분들은 거의 이런 납작한, 같은 예를 들어서 20호라고 치면은 이런 납작한 뽕돌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써보니까는 확실히 이런 긴 추에 비해서는 이런 납작 추가 더 나은 것 같고요. 밑걸림이 덜하다는 전제하에, 예, 남해권에서는 확실히 이 납작추가 더 나은 것 같고요. 아니면 남해권에서도 밑걸림이 심한 지역이라든가 서해권의 경포권에서는 이렇게 좀 싸고 긴 장추들이, 예, 방망이추들이 훨씬 더 밑걸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좀 더 긴 추들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좀 짧고, 둥근 물방울추나 이게 납작추, 그리고 이런 긴 추들이, 이런 보통의 이런 종류들이 있으니까요.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바닥을 빡빡 긁을 때는 이런 납작한 이런 추들이 더 유리하고요. 문어의 활성도가 낮고 움직이는 반경이 적고 이럴 때는 이런 최대한 바닥을 긁어야 되니까는 이런 납작추가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밑걸림이 심한 지역 이런 데서는 이렇게 뭐 강철추라든가 이런 저렴한 방망이추들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두 가지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어 낚시에서 채비는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예, 저도 여러 가지 종류를 이제 재미 삼아서 많이 테스트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선장님들이나 아니면 잘하시는 고수분들이나 제가 주로 사용하는 채비법만 몇 개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도 이제 활성도가 안 좋고 그럴 때는 보통의 이런 애기들을 이용해서, 이게 좀 큰 인터락 스냅도레를 이용해서 한 개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애기 하나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추를 그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애기를 이렇게 넣는 식으로 넣고, 이렇게 인터락 스냅도레를 이렇게 잠그면은 추가 납작하기 때문에 최대한 바닥을 저는 빡빡 긁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높이가 서로 간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더 이런 납작추가 바닥을 더 활성도가 안 좋거나 밑걸림이 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런 납작추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장님들이 보통 이렇게 심플하게 운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채비를 많이들 하십니다. 되게 심플하죠. 예. 가장 심플한 채비 같아요. 납작추를 이용해서 바닥을 빡빡 긁기에는, 예. 그리고 이제 애기를 두 개 씀으로써 세 개보다는 이제 물 조류에 대한 저항도 덜할 것이고, 예. 고수님이나 선장님들이 쓰시는 채비 중에 이런 채비, 뭐 쭈꾸미에서도 많이 쓰시죠,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큰 인터락 스냅돌에 하나에 애기 두 개, 그리고 납작추 하나, 아니면은 밑걸림이 심하면 장추, 이런 식으로, 예, 채비를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시는 게, 이렇게 다시 또 큰 인터락 스냅도레에다가 이렇게 좀 작은 인터락 스냅도레를 4개를 연결해서요, 잠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주로 또 많이 쓰신 채비가 이런 식으로, 네. 큰 인터락 스냅도레에 작은 인터락 스냅도레에 4개를 달아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채비도 상당히 많이 쓰시는 채비니까는,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채비의 장점은 이제
밑걸렸을 때 확실하게 이 밑걸린 것만 뽕돌이나 애기만 이제 확실하게 뜯겨져 나가고, 다시 또 이런 인터락스 랩돌에나 다시 체결해가지고 그 뜯겨 나간 것만 다시 보충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비도 상당히 많이 쓰시니까요. 이 채비 방법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요 채비도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큰 인터락스 랩돌에다가 작은 인터락스 랩돌에 4개를 연결해서요. 혹시나 뭐 뽕돌이 밑걸리거나 아니면은 애기가 밑걸렸을 때 뜯어내고 그것만 이제 보충해서 이렇게 계속 쓰실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애기가 조리가 세면은 애기 2개에다가 뽕돌 하나만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채비라서 이 채비가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비의 어떤 인터락스 랩돌의 어떤 구성 같은 거는, 이게 보통의 6호를 쓰시면은 인장 강도가 여기 18kg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인터락스 랩돌에는 6호를 추천드리고, 6호에 12호 12호 인터락스 스냅돌가 인장 강도 6kg니까 6호에 12호를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난 또 강하게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4호 인장 강도 28kg에 그리고 10호, 작은 거는 10호에 인장 강도 14kg니까는 4호에 10호 아니면은 6호에 12호 이렇게 인터락 스냅돌의 인장 강도 뒤에 해동조고사의 표를 보시고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어 초보자나 입문자 분들 아니면 이제 나이가 많으신 큰형님들한테는 이런 것도 좀 준비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싸리 그냥 편하게 이렇게 다 그 타코 도래 아니면 이렇게 기성품을 아예 다 완성품으로 파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위에 3개 그리고 뽕돌용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이 있으니까요. 이 제품을 아예 쌀이 그냥 사셔서 쓰시는 걸 아예 그냥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에 3개, 뽕돌용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는 난 이도저도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다 완성되어 있는 제품을 사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저도 이거 써보고 그리고 또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리고 하는데, 그래도 이거 쓰시면서 채비를 바꾸고 나서 뭐 잡는 거 제 영상에 있으니까요. 예. 낚시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제품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제품까지 완제품까지 해서 총 세 개의 채비법을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왕눈이 애기 컬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가장 많이 쓰는 컬러가 일단 오색 애기 혹은 뭐 색동 애기, 이 컬러가 가장 필수인 것 같아요. 어느 지역, 남해권이든 서해권이든 어느 지역을 가나 이 색동 애기가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예, 최고 필수 컬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쭈꾸미든 뭐든 이제 갑오징어도 가장 많이 쓰는 이런 고추장 컬러. 그 다음에 일명 이제 금동이라는 이제 이런 금 색깔, 이런 이렇게 보통 저도 기본 베이스를 이렇게 3가지를 쓰고 있어요. 예, 3가지를 쓰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고추장 애기 중에 이렇게 진주색의 이렇게 민자, 천자켓이 아닌 민자 플라스틱 바디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도 있고, 또 이런 형광 바디로 되어 있는 고추장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천자켓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왕눈이 중에서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 외에 뭐 이렇게 이런 주황색 컬러도 굉장히 잘 먹히는데, 이렇게 좀 반짝이가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같은 400원, 450원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왕눈이들을 선택을 하거든요. 반짝반짝한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그 외에 다른 거 반짝이류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것도 조금 그렇고, 좀 플래싱이 좀 이왕 왕눈이에, 예, 야광 바디에 플래싱까지 같이 돼 있는 이런 제품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많이 쓰시는 왕눈이 컬러가 보통 이렇게 색동액이 주황색, 고추장, 금동이, 뭐 노란색에 금장 들어가 있는 이런 컬러라든가 아니면 녹색,
여기에 뭐 블루라든가 이렇게 보통 많이 쓰는 컬러가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왕눈이 준비하시고, 왕눈이 컬러 중에서 주로 많이 쓰시는 컬러들이 이제 베스트는 이제 색동액이, 고추장, 이제 금동이. 저는 이 세 컬러를 일단 가장 베스트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컬러가 이제 주황색, 왕눈이라든가 노란색에 금장 들어간 거, 녹색,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는 뭐 블루라든가 이런 컬러 정도면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세 개 준비하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고 남의 건이나 사위 건 어디든 잘 먹히는 컬러이니까는, 보통 이제 레드 쪽 계열이 항상 이제 좀 어필력이라든가 아니면 물이 탁할 때 확실히 뭐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고추장, 주황색, 이렇게 색동액이 이렇게 좀 쓰시면은 어디 가서든 예, 괜찮은 마리수는 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시고 현재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컬러가 이 정도 컬러 있으니까는 요렇게 왕눈이들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이렇게 저렴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왕눈이도 수심이 낮고 활성도가 좋고, 그리고 물이 맑을 때 이런 레이저 플래싱이 되는 레이저 애기, 저렴한 애기들도 추천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예, 확실히 활성도가 있고 이 레이저에 반응할 때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비싼 거 말고 저렴한 거, 아니면 작년에 쓰다 남은 거 이런 거 쓰시면 좋고, 그 외에 이제 물이 탁하거나 상황이 주차할 때 이렇게 이런 식의 LED 얘기도 요즘에 좀 많이 다양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조금 더 예,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냥 필살기로 그냥 몇 개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런 제품, 크림베이트사 이런 박대리 얘기는 플래싱에다가 LED까지 포함된 거고, 그 외에 이제 또 그냥 LED만 나오는 애기도 있고 하니까는 이런 제품도 상황에 봐서 몇 개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소소한 왕눈이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핑크 헤드가 있죠, 왕눈이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왕눈이를 가지고 이 색깔별 축광 테이프들이 이제 낚시점 가면 이제 요즘에 굉장히 컬러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색에서 활성도라면은 이런 컬러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탁 하면은 이제 이 두 컬러를 쓰는데, 왕눈이 꼬리 쪽에 이렇게 테이핑 작업을 해주면은, 축광 테이핑 작업을 해주면 확실히 조금 더 조화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색에 맞춰서 아니면 이 애기의 컬러에 맞춰서 튜닝을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핑크 헤드 왕눈이는 이렇게 약간만 잘라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핑크에 그냥 핑크 맞추는 거죠 뭐. 예. 이런 식으로 축광 테이핑 작업을 아주 팽팽하게 잡아가지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순간 접착제를 살짝 발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꽉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핑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낫긴 나은 것 같더라고요. 예. 확실히 그냥 튜닝 안 한 상태에 쓰는 것보다도 물 색깔에 맞춰서 활성도가 좋을 때는 이제 일반 축광을 쓰고, 그리고 물색이 이제 좋지 않다, 바람이 내가 출조한 날 전전날부터 바람이 많이 불고 비바람이 많이 치면은 물색이 항상 이제 뒤집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렇게 약간이라도 이제 색깔의 어떤 명암 대비 이제 축광을 좀 꼬리 쪽에 이렇게 튜닝을 해줌으로써 조금 더 낫긴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좀 축광 테이프 바를 좀 받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사서 쓰는 것보다 뭐 이 컬러에 봐서 이런 뭐 주황색에 뭐 주황색 꼬리 쪽에 바르다든가, 이게 좀 색깔 맞춤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완전 대비되는 일반적인 축광 테이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뭐 주황색이나 피크색 같은 걸로 튜닝을 해가지고 조금 어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은, 축광 테이핑 작업을 해주시면은 확실히 조화가 조금 더 낫긴 해요. 이 이상의 뭐
다른 튜닝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좀 요거는 좀 시간을 내셔서 작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샘플로 하나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테이프들이 이제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고 집에 있는 이제 일반적인 가위랑 손관 접착제 한두 방울만 사용해서 이렇게 튜닝을 해서 가시면은 그 물세게 대비해서 날씨 보고 준비하시면 참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거랑 비해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후레쉬 랜턴이라든가 아니 핸드폰 랜턴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UV 랜턴으로 이렇게 한번 싹 한번 빛을 먹여주시고 보시면은 이렇게 확실히 테이핑이 작업을 해두시면은 확실히 좋긴 해요. 꼬리 쪽이 이렇게 살랑살랑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필력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 종류들이 빛에 예민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UV 랜턴과 테이핑 작업을 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Let it go.